1913년 6월 이 경마장에는 영국 최고의 축제를 보기 위해 수많은 군중이 모였습니다. 이날은 왕과 여왕도 자신의 경주마를 보러 이곳을 찾았죠. 세상의 관심이 이곳에 모였을 때 에밀리 데이비스는 왕에게 투표권을 호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마침내 경주가 시작되고 계획대로 에밀리는 여성에게 투표권을 달라는 말을 외치며 왕의 말에 뛰어들었습니다. 말발굽에 처참하게 짓밟힌 에밀리는 머리에 큰 부상을 입었고 경찰은 흐르는 피를 막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이후 나흘 만에 숨진 에밀리 데이비슨. 그녀는 왜 투표권을 얻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걸까요? 에밀리가 살던 바로 그 시대, 투표권이 없었던 여성들의 비참한 삶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여성들은 대개 하녀로 일했고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할 뿐 교육을 받거나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죠. 억압과 불평등을 해결하는 열쇠라고 믿었던 투표권. 여성들이 투표권이 가진 힘을 알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들보다 앞서 의회에 진출한 남성들이 모든 권리를 보장해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성들에게 의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쇠창살을 설치해 회의를 볼 수 없도록 했죠. 억압이 심해질수록 저항은 커졌습니다. 여성들은 단체를 결성해 조직적으로 투표권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여성들의 분노는 때로 유리를 파손하거나 방화를 하는 과격한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했죠. 정부 당국의 골칫거리가 된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은 체포돼 감옥에 가는 일도 늘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에밀리였죠. 투표권을 요구하는 여성들은 정신 이상자로 취급되거나 아이를 돌보지 않고 나온 무책임한 엄마로 내몰립니다. 그들에 대한 탄압은 갈수록 거세졌고 급기야 감옥에서 단식 투쟁을 벌인 이들에게 음식물을 강제로 주입하는 고문까지 행해지죠. 9번의 수감과 수십 차례의 고문으로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에밀리. 그녀는 자신이 늘 가지고 다니던 상자 안에 글을 새겨넣고 자신의 죽음만이 답이라고 믿게 됩니다. 우리가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 신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항복은 없다. 그렇게 결연한 각오 끝에 더비 경마장으로 향했던 에밀리. 그녀는 계획대로 왕의 말에 뛰어들었고 말발굽에 짓밟히기 전 투표권을 달라는 에밀리의 목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그녀 앞으로 몇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데이비슨 씨에게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습니다. 당신이 고통스럽게 죽기를 바랍니다. 이 바보야. 왜 사람들은 당신을 정신병원에 집어넣지 않았을까? 그럼 이만. 또 한 통의 편지는 그녀의 어머니가 보내온 것이었죠. 사랑하는 딸에게 어제 저녁 뉴스를 보고 정말 괴로웠지만 편지를 써야겠다는 느낌이 들었단다. 네가 얼마나 무서운 일을 저질렀는지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다. 내가 건강하게 회복될 때까지 진심으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뿐이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에밀리는 어머니의 편지를 읽지 못한 채 숨을 거둡니다. 그녀의 나이 불과 40살. 오직 투표권을 얻기 위해 목숨을 바친 에밀리의 희생은 영국 여성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수만 명의 여성들이 그녀의 뜻을 기리기 위해 장례식 행렬에 동참했죠. 결국 에밀리가 숨진 지 5년이 지난 1918년 30세 이상 영국 여성들은 투표권을 인정받습니다. 눈부신 승리를 통해 여성들은 마침내 의회로 진출해 불평등을 바로잡아 나갑니다. 오늘날 영국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하게 직업 선택의 기회를 보장받고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누리는 일, 그것은 투표권을 얻기 위해 희생을 무릅쓴 에밀리 데이비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